국민의당 지지율이 한 자리까지 떨어졌는데요. 창당 이래 최대 위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음 달 27일 전당대회에서 어떤 지도부가 꾸려질지 매우 중요할 겁니다. 정동영 의원은 가장 먼저 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위기에 빠진 국민의당을 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해법이 궁금합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일 먼저 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셨는데요.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당이 절대적인 위기입니다. 위기에는 장수가 필요하지요. 이대로 가면 국민의당은 회생하지 못합니다. 환골탈퇴하지 못하면 네, 어렵다,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국민의당은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 발전이고 그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을 살리려면 돌파력이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겪은 성공의 경험, 또 실패의 경험 이런 것들이 당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셨는데요. 많은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의당이 위기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야당은 지지율을 먹고 삽니다. 지지율은 국민이 주잖아요. 네, 그런데 당이 국민과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은 무엇보다도 개혁을 원합니다. 5월 9일 대선 이후에 국민의당은 이제 야당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야당을 할 것인지 좌표 설정, 위치 설정,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 방향 설정, 네, 여기에 대한 고민, 또 토론, 합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오다가 보니까 네, 국민들이 오락가락한다 이제 이런 인상을 받으신 거고, 그동안 국민의당이 개혁의 상징성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네, 단기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원인은 당을 제대로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체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보니까 네, 이유미 사건 같은 이제 악재도 발생하는 건데요. 그 단적인 사례가 국민의당이 태어난 지 18개월, 1년 6개월 됐는데요. 그 네, 가운데 12개월을 비상대책위, 비정상 네. 체제로 끌고 왔어요. 지금이라도 당을 제대로 확실한 주춧돌 위에 제대로 건설해야 한다.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유미 사건을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결국은 이 이유미 씨 사건 자체가 지금 이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었다라고 지금 국민의당은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 구속을 한 상태입니다. 검찰의 판단과 국민의당의 판단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 발표와 검찰 발표가 같은 점은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다라는 것은 이제 같은 것이고, 네, 이건 검찰 조사에서도 확인된 겁니다. 다른 점은 이준서 전 청년 최고위원의 이제 그 미필적 고의,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네,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이제 하는 부분인데, 당에서는 본인의 진술대로 몰랐다라고 본 것이고, 네, 검찰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했다 이렇게 네. 보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검찰이 여러 사람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더 높은 곳까지, 더 상층에 있는 어떤 지휘부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이준서 최고위원 정도까지 조사로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윗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식이죠. 그런 엄청난 일을 이걸 가짜로 조작한 증거다라는 그런 의심이 있었다면 누가 그걸 앞장서서 발표를 하고 지시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윗선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만, 이제 검찰이 네, 정말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정치 검찰의 냄새를 풍긴다면 네.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겠죠. 네. 더불어서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 시점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점이 좀 너무 늦었다. 그리고 책임진다는데 그 범위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시기가 늦었죠. 참 아쉽습니다. 이제 시기 늦은 것 말고 안 대표의 사과는 정계 은퇴라는 말만 빼고는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이제 모든 사과 내용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대표의 그런 고민과 고통, 고뇌가 느껴졌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정치에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네.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거든요. 시점. 네. 그런데 어쨌든 크고 작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제1조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거거든요. 네. 더더구나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보름 이상 이렇게 이렇게 지연시키고 하는 것은 정말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지금 이 책임의 범위 문제인데요. 어떻게 안철수 전 대표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인지 굉장히 모호하다는 입장들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시죠? 사실 이제 당 대표직을 갖고 있을 때는 작년에 디베이트 사건, 억울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신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또 대선에 출마하면서는 이제 국회의원직을 이제 사퇴하는 그런 책임성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죠. 그런데 네. 지금은 사실 평당원입니다. 공식적인 직책으로는. 심지어 당내에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당무위원회에 당무위원도 아닙니다. 일체 당직이 없지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본인이 얘기한 대로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가겠다라는 그런 네. 정치적 책임의 각오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오로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책임을 진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책임져야 될 범위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원님 생각도 좀 듣고 싶거든요. 본인이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이라고 이 사태에 대한 네. 모든 것을 후보로서 책임진다는 말 속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의적, 법적 책임은 이미 도의적 책임은 뭐 분명한 네. 거고요. 법적 책임은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안철수 대표의 사과는 정치적 책임에 대한 의사인데 네. 글쎄 이 사건을 가지고 안철수 대표를 정치 그만해라라고 저는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의 영역이라고. 네,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리고 정계 은퇴는 예. 좀 과한 것이다. 안철수 전 대표가 판단할 문제로 그것은 남겨두자. 이렇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문유정 씨와 관련해서 이 특검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그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유미 씨 조작 사건이 문준용 씨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것을 전부 조작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이니까 이 문제가 다 처리되고 나면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네.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네. 지금 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 네. 지금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입장인데 네. 지금 특검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특검 주장은 일부에서는 의도적으로 좀 국민의당 스스로가 정치적인 좀 물타기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그런 오해를 받는 거죠. 네. 뭐 물타기라기보다 분명히 그것도 규명해야 할 일이지만 뭐든지 네.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상황들이 좀 정리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는 있으나 지금은 시점이 이미 아니다. 다른 야당들도 다 이거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시점은 지금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